설날 특집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황유연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터틀 트레이딩이라고요. 신고가 따라잡기, 그 매매 기법, 철학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러게요. 그 터틀 트레이딩 국내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분이 또 직접 쓴 책은 네. 잘 구하기 어려운 것 같고 이게 뭐 어떤 얘기고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터틀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은 신고가거든요. 신고가. 네. 신고가인데 우리가 신고가 얘기를 하면 네. 뭐 특정 기간 동안 신고가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 일단 제일 많이 올라가져 그렇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어떻게 사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터틀 트레이딩의 가장 큰 핵심은 신고가를 사는 거 아니라 사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살 수 있거든요. 네, 네. 사는 게 아니라 계좌 관리에 있습니다. 계좌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뭐 하나하나 만들어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터틀 트레이딩 뭐 일단 신고가 매매법인데 신고가 하면 우리가 되게 사실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지만 먹을 때 제대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방송 왔을 때 손절 그 승률보다 손익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잃을 때 조금 잃고 먹을 때 많이 먹자 그 개념이거든요. 승률의 빈도보다 강도가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실은 아주 짧게 하고 이익은 아주 크게 엄청 크게. 먹어야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리차드 데니스라고 하면 여자 배우가 나오고요. 할리우드. 네, 리차드 데니스로 해야 데니스 리차드 하면 그 네, 모델이 나오고 네, 모델이 나오고 리차드 데니스로 해야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좀 지금 예.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뭐 이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분이 다 제자를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을 좀 했죠. 그러니까 84년인가 그분들이 정말 미국 전역에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무작위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내 제자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터틀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막 투자를 하고 지식이 하고 이런 그렇죠. 분이 아니라 거의 어떻게 그냥 보면 무작위. 오. 뭐 거기에는 뭐 박사도 있었다고 네, 하고 네. 청소부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식과 학벌 전혀 상관없이 뭐 그 이제 내 방식대로 주식을 해볼 사람을 모았죠. 그래서 한 20몇 명 정도를 아마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희망적인 내용인데요. 나는 주식하는 머리가 나빠서 주식을 못하는 것 같아. 난 주식 운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식 손실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걸 다 깨버렸죠. 2주간 학습으로 2주간 했다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2년도 아니고 네, 2주 동안. 2달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간단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인터넷 강의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막 매매 기법 이런 강의보다 엄청 심플하게 한 건데 대신에 터틀이 제시한 것들은 엄청 뭐라 그럴까 칼같이 지켜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고 거기에는 핵심이 신고가 매매하고 계좌 관리가 가장 핵심인 거죠. 그 부분들인데 저는 항상 이분의 내용을 보면서 희망적인 게 정말 그 책에도 나오거든요. 우는 별로 상관하지 않다. 우는 잠깐 동안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게 영속적으로 가기에는 우는 작용하지 않고 학습으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낸 거죠. 그 사람의 제자분들이 실제로 유명한 헤지펀드 트레이더도 됐고 실제로 개인 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기도 했었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데니스 본인은 8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해가지고 $400 가지고 $2억 달러까지 만들었으니까 네. 그냥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참 우리 트레이더들한테는 희망적인 내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중요시한 거는 가장 기본은 추세입니다. 추세. 그러니까 신고가가 얼마짜리 신고가가 됐는지는 몰라도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막 MACD나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것들 보조지표 쓰시는 분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수준 올라가면 과열이니까 매도하고 일정 수준 내려가면 매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RSI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바꿔서요. 과열 구간에 매수를 하고요. 오히려 그다음에 침체 구간에 매도를 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수익률이 더 나오냐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부분이 후자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센 놈이 더 세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떨어진 놈이 더 과하게 빠진 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성공했다는 분 사실 별 못 봤거든요. 네.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 주식시장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주식이 완전 기계처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이런 부분 또 관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거에 추세를 맞춰서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근데 실제로 신고가 매매는 뭐 저도 리차드 데니스 얘기를 아니더라도 사실은 신고가 따라잡기 이런 전략도 많이 있잖아요. 있죠. 많이 있죠. 네. 근데 사실 신고가 따라잡아서 그러면 따라잡으신 분들은 다 지금 빌딩 사고 다 은퇴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그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쉽지 네, 않단 쉽지 말이에요. 않죠. 그래서 어쨌든 꼭 뭐 지금 얘기하신 터틀 트레이딩만 보는 건 아니라 그렇죠, 황현 네. 팀장님의 어떤 시장에 입각한 보는데 실제 리차드 데니스가 얘기하는 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니까 저는 어때요? 이거를 되게 바꾸는 작업을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네. 일단 그래서 제가 뭐 좋아하는 매매법 따로 이게 제 포트에서 이렇게 구성하는 이 신고가 매매만 하는 자금도 따로 세팅되어 있고 또는 뭐 모아가는 또 자금도 따로 있고 뭐 또 따로 이렇게 매매한 법 따로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 구간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네. 더더욱 그럴 수밖에 그렇지. 없는데 다시 이제 이분의 네네. 매매를 돌아가면 핵심적인 걸 좀 말씀해 주셔야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실제로 면접을 볼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 대상자를 모을 때. 동전을 음. 앞뒤로 던졌는데 7번이 앞면이 나왔습니다. 8번째에는 어디에 배팅하시겠습니까? 다 뒷면하죠. 네. 7번이 앞면 앞면. 나왔다며. 그러니까 네. 8번째는 뒷면 네. 배팅하죠. 이러면 제자가 못 되셨을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전이라는 게 독립 확률이잖아요. 앞면이 일이죠. 전이 앞뒤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는 이번에 거죠. 던져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추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7번이 앞면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8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똑같아요. 확률은 그렇죠. 반반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8번째도 앞면이 나올 거로 배팅하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가는 놈이 더 간다. 추세를 그러게요.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그 질문을 네. 아마 그 리차드 데니스가 황 팀장님이나 저한테 둘이 물어봤으면 저는 당연히 아까 앞면 7번 나왔죠. 저는 뒷면이요. 황 팀장 앞면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일단 그래서 네. 기준으로 보는 게 예. 4주 신고가입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해 네, 주신 말씀드렸던 거 4주 신고가. 이 근데 4주 신고가를 어떻게 찾느냐? 근데 이거는 HTS에서 설정 가능해요? 다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키움증권도 그렇고 저희 회사 HTS도 그렇고 네.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 조건 검색식이나 또는 신고가 신저가 화면들이 다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면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 250일 신고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보면 4주면 20일이네? 네, 20일이면 4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4주 신고가를 보는 거고요. 60일 신고가면 이제 분기가 음. 되는 거고 뭐 이제 1년 250일이면 뭐 이제 50주 신고가가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신고가 할 때는 52주 신고가 그렇죠. 얘기해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네, 50주 신고가 하는데 52주 음.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대부분 4주 신고가를 거치면서 나가겠죠. 물론 처음에. 그렇겠죠. 4주 신고가가 지나고 나서 뭐 60일 가고 60일 신고가 가고 반기 신고가 가고 그다음에 50일 신고가를 가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4주 신고가를 기점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4주 신고가는 네. 차트를 보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데 누구나 뭐라고요? 누구나 살 수 있죠. 살 수 있다. 네, 누구나 살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 종목 중에서 최근에 보면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던 넥센 타이를 한번 볼까요? 네. 넥센 타이어가 아침에 넥센 타이어도 네. 얘기하셨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 월요일 기준 많이 올랐습니다. 봐보면 분명히 여기 기준을 봐볼게요. 네. 이 정도 되면 네. 언제일까요? 12월 9일이에요. 작년 12월 9일. 이 이 정도면 뭐 4주 신고가도 되고 뭐 여기 앞에도 있긴 했지만 그렇죠. 일단 한 이걸 달에 기준을 볼게요. 곱하니까. 예. 일단 이 정도면 충분히 4주 신고가 됐을 거예요. 여기부터 됐겠네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보면 충분히 4주 신고가 됐을 겁니다. 한 달 동안의 가장 최고가니까. 여기서 일단 붙습니다. 일단 붙어요. 네. 이날 붙어도 되고 다음날 눌림에서 붙어도 되고. 거래까지 빵 터져. 네, 거기까지 빵 터지고 이거는 뭐 믿기를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주가가 봐볼게요. 여기 샀다가 칩시다. 1,000만 원 샀어요. 예. 뿅 올랐네요. 올랐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도 올랐네요. 그럼 계속 가져가는 거죠. 예. 근데 이 어떤 분은 여기서 샀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네네. 신고가는 나는 분기 신고가가 좋아서 여기 샀어요. 좋았는데 가봅시다. 재미없네.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죠. 예, 예. 근데 떨어진 폭을 좀 계산을 해보면 이때부터 샀다고 치더라도 네. 그때 좀 한 6% 정도 손실이 되네요. 예. 한 7% 정도 수수료까지 7% 손실을 났다고 치면 어떻게 손절 계좌 관리가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책에 나옵니다. 전체 계좌에 2% 손실 나면 팔아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전체 잔고가 1억이에요. 1억에서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거기서 6% 빠진 거잖아요. 그럼 10%에 6% 빠진 거기 때문에 1.2% 빠진 겁니다. 전체 잔고에서. 그러면 손절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버티는 것. 네, 버티는 알렉산더 엘도도 그 얘기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알렉산더 엘도도 전체 계좌 2%, 2%. 꼴을 넣을 자금 관리. 네, 맞습니다. 알렉산더 엘도도 트레이더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금 관리 트레이더들은 머니가 아니라 머니 자금 관리 굉장히 중요하게. 네. 비슷하네. 자금 관리, 그러니까 트레이더 이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게 예. 트레이딩은 일맥상통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 기준인 거고 네. 이분은 2%로 잡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잘라내는 거예요. 네. 이게 왜냐면 일단은 신저가잖아요. 지금 일단 단기로. 그죠? 만약에 2천만 원 했어요. 그러면 2% 넘었으니까 손절하는 거죠. 다시 오를지언정. 다시 오를지언정. 그러면 손실은 일단 최소한 2%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전체 자금에서. 전체 자금에. 네. 왜냐면 2% 정도는 언제든지 이 방법 복구 가능하다. 그 이상 넘어가면 복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회비용도 많이 써야 된다. 그게 중요하네. 그 네. 한 종목 투자한 거의 손실이 아니라 전체 운용 자금. 네, 전체 운용 자금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네. 뭐 저도 그렇고 저도 네, 여전히 네, 그렇고 네. 여기서 팔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 그게 제일 크거든요. 속쓰리죠. 속쓰리죠. 갤포스 그러면 먹어야지. 갤포스 먹어야지. 차라리 팔고 다시 사는 것도 괜찮아요. 네. 예, 다시 사는 것도 이게 다시 기회를 보는 거죠. 보다가 네, 네. 봐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정도 가격이면 제가 판 것보다 더 올라와 있죠. 근데 여전히 4주 신고가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겠죠. 네, 아닌 거죠. 앞에 보면, 네. 그러다가 쭉 가다가 보다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나 볼게요. 이 정도 이제 슬슬 하다가 이 정도. 그거는 확 이거는 누가 봐도 신고가네요. 4주 신고가겠죠. 그죠? 네, 볼까요? 20일이어야 되니까 보면 20일 신고가가 맞네요. 네, 네. 이 정도면 따라 또 붙는 거죠. 거기서 따라붙어. 네, 따라 붙는 거죠. 근데 내가 봐보세요. 이게 왜 쉽지 어렵냐면 않죠, 내가 진짜. 여기서 팔았다고 치면 네. 종가로 팔았다면 6,04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6,740원에 사야 돼요. 10% 이상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돼. 내가 이걸 여기서 팔았는데 이걸 여기서 산다고? 이게 쉽지가 않죠. 가지고 쉽지가 않죠. 있었으면 네, 맞아요. 쉽지가 않죠. 샀다 칩시에 또. 또 샀어. 쳐요. 근데 근데, 네. 샀어. 근데 또 빠져. 또 빠지네. 그럼 또 팔아야죠. 여기서 또 팔아야 돼요. 2%. 그러면 정말 이 종목은 정말 매매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제가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봐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냥 눌러줄 때, 그러니까 이 방금 여기서 12월 말경에 팔았던 거는 이제 데니스 리차드의 방법이고 리차드 데니스의 방법이고 저는 빠졌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봐요. 네, 버틸 수 있다고. 왜냐면 빠졌을 때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 횡보할 때도 거래량도 없었고. 근데 이제 더 추가 매수한 타이밍들을 계속 보는 거겠죠. 근데 아마 이 정도 양봉이 나와야 저도 추가 매수를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버텨야 되네. 또 버텨야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셔야 되는 게 네. 타이어 업종을 우리가 왜 사야 되는지도 공부는 해야 돼요. 타이어 업종을 왜 사야 되는지도. 왜냐하면 분명히 자동차가 다 바뀌는데 그럼 당연히 타이어도 많이 팔리겠지.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다 팔리겠지. 근데 변동성이 베타는 넥센 타이어가 좋으니까 좀 위험해도 넥센 타이어 한번 해봐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버팁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이럴 때 있을 때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제일 베스트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다가 사실 원래대로 하면 어제 또 샀었어야죠. 어제. 그죠? 어제 또 샀었어야 돼요. 판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예. 더 비싸게. 더 비싸게 팔아야 돼. 여기서 샀었어야 되죠. 그렇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제 샀다면 6%는 먹었겠죠. 6% 정도 먹었겠죠. 근데 여기서 계좌 관리 2% 손실, 2% 이내 손실이죠. 전체 계좌에서 이것도 전체 계좌에서 2% 이내 그러게요. 손실이고 여기니까 이 추세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이 큰 거를 또 보면서 계속 쭉쭉쭉 가는 거죠. 4% 손실 보고 여기서 뭐 또 예를 들면 이게
또 전체로 뭐 전체 잔고에서 2% 먹지는 않았겠지만 예. 충분히 이걸로 또 여기서 만약에 시세가 계속 더 우리 가면 예상대로 간다라고 만회가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를 다 만회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 조건을 깔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책 내용만 대충 보시면 네. 그냥 4주 신고가 따라서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손실나면 파는 거야. 그건데 이 사람의 방법대로 돈을 불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실행이 어려운 거네.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네. 계좌 관리가 더 어렵다. 네, 그거는 정말 본인만의 계좌 관리들, 그다음에 본인의 노하우를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런 그건 부분들을 통해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이 멘탈이 쉽지 아유,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진정한 프로, 제가 프로와 아마추어 얘기하면서 진정한 프로는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그래서 사야죠. 주식을 살 수 네, 있는 사야죠. 사람이다. 근데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 뭐냐면 계좌 관리는 딴 사람이 해주는 거야. 기계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제 손님분들 이렇게 뭐 하자, 손절하자 예. 하는데 거의 대부분 손실 날 때는 잘 안 팔려고 하세요. 예. 네, 절대로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게 인간의 심리를 역행하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역행하는 거죠. 네. 네.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예를 들어서 1억일 때 1,000만 원 됐었던 거랑 1억이 9천만 원 됐을 때 거랑 똑같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잖아요. 근데 이거를 절대값을 씌우면 똑같은 10이라는 숫자 10%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버티기 쉬운 게 어디가 더 버티기 쉬우세요? 1억에서 1,000만 원까지 플러스 거랑 10% 넘는 거랑 네. 네. 10% 넘는 거랑 내 감정의 동요가 어디서 더 없어요. 당연히 떨어지는 게 더 진폭이 크죠. 그런가요? 그거 10 아는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플러스 10%가 쉬우면 팔고 싶 떨어질까 봐.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하고 마이너스 10%는 뭐 기다리면 되지. 이 심리가 그럴 강하다는 수 거죠. 있다. 네네. 당연히 뭐 떨어지면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저는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떨어지면 막 불안해하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잘라내는 연습들을 잘 하시면 먹을 때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오히려 주식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플러스 10% 가면 내 여기서 지금까지 먹은 거라도 챙겨야지라는 심리가 쫄리는구나. 강하고 떨어지는 분면 떨어지면 이거 뭐 버틸 수 있잖아. 물타기 하면 되지. 그냥 그 생각이 심리적으로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 말에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통계 자료나 책들을 보면 마이너스 10%가 더 버티기 쉽다라는 경향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0%가 불안하신 분들이면 역으로 트레이딩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차드 데니스의 터틀 트레이딩 신고가 매매법의 핵심을 얘기하셨네요. 저는 네. 책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려고요. 사실 네. 이제 뭐 연휴 동안에 읽어보려고 하는데 4주 신고가하고 그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계좌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계좌 관리가 더 핵심입니다, 사실. 그러게. 네. 네. 왜냐하면 52주 신고가 종목을 사더라도 거기서 계좌 관리만 잘하면 그러니까 계좌 관리라는 게 결국은 리스크 관리, 손절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칭을 잘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손절이거든요. 질문. 네. 그 좋다. 하단으로 계좌 관리한다. 전체 2%. 2%든 아니면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로스컷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리차드 데니스가 얘기한 전체 총액의 2% 올라갈 때는 어디서 팔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네. 올라가. 네. 그렇게 버티는 거죠. 네. 버티는데 팔아야 될 시점이 언젠가 올 거 시점은 아니에요. 올라가다 꺾이잖아요. 네. 꺾일 때 그 차액이 계좌 2%를 훼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방금 차트를 하나 보면 네네. 최근에 MC넥스 같은 것들을 리차드 데니스들은 보유를 했을 겁니다. 보시면 얘도 이 부분이 4주 신고가죠. 근데 요거는 제가 제 손님들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수익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매집봉들이 앞에 계속 있었죠. 네, 계속 있었고 워낙에 대형주장이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따라붙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작년 말에는 좀 공격적으로 따라붙었어요. 장대 양봉이 요거는 좀 수상하다. 그게 한 4주 신고가 네, 되겠네. 딱 봐도 4주 신고가 됐겠죠. 그렇죠. 네. 뭐 물론 여기도 4주 신고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깔끔하진 않고 여기서 사서 물렸을 수는 있겠네요. 여기 정도에서는 물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나 여기 정도. 근데 일단은 계속 좀 저는 여기서 진입은 안 했고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했던 거죠. 이따가 뭐 여기서 샀으면 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이제 확인하고 네, 하는 거니까 확인하고. 여기서는 샀죠. 그럼 여기서 사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만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거는 좀 뭔가 심상치가 않다. 뭔가 꽉 찬 양봉도 나왔고 해서 그래서 보면 계속 이렇게 운이 좋게도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거 보면 이거 50주 신고가잖아요. 네, 50주 신고가 된 거죠. 네, 네. 50주 신고가가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버티는 어디까지 꺾일지 모르니까. 근데 떨어질 때 전체 총 잔고가 이 주식에서 포트에서 차지하는 총 비중이 전체 잔고의 2%를 훼손할 만큼 떨어지면 더 가더라도 파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파는 정도는 아닌 거죠. 네, 오늘은 빠지긴 했지만 다르겠네.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이미 한 30%, 40% 그런가요?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오늘 뭐 한 5%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잔고에서 2%를 그 전에 한번 거죠. 여기서 털렸을 가능성 없나요? 그 전에? 여기 1월 말? 여기요. 네. 글쎄요, 여기는 저는 안 팔았습니다. 일단은 네, 팔진 않았습니다. 네, 팔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형 글쎄 뭐 한국형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 매매법으로는 충분히 뭐 거래량 없이 하락인데 뭐 이걸 뭘 팔아요? 뭐 일단은 버텨보고 떨어지면 그때 가서 자르죠. 뭐 그런 식으로 버텼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고. 거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터틀 트레이딩. 황의연의 자라 트레이딩 하나 네. 한국형 자라 트레이딩 하나 만들죠. 여기서 터트 이브 데니스 리차드가 하셨던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제일 중요한 이제 계좌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를 하고 나서 네, 주식을 사고 나서 오르면 내 판단이 맞은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면 내 판단이 틀린 겁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오르는 거는 좋아요. 오르면 다 좋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해. 떨어졌을 때 그 포지션은 잘못됐다. 아무리 내가 이 종목을 어떤 이유를 샀더라도 떨어진 거는 무조건 잘못된다. 그리고 우리가 장투하려고 산 종목들이라도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일단은 나 이거 사서 몇 년 갖고 갈 거야 해도 사서 한 달 동안 떨어지면 그 심리가 되게 안 좋고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데는 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일단 사고 나서는 일단 올라야 된다. 올랐다는 거는 내 판단이 맞았고 그 방향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책 이제 연휴 동안에 좀 사서 보려고 책방은 연휴도 계속 열잖아요. 네. 그렇죠. 한 번씩 뭐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리처드 데니 종류는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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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책 종류도 많고. 근데 책 서평에 또 막 보니까 이 터틀 트레이딩에서 뭐 정말 신박하다는 얘기도 있고 별것도 없구만 책 내용이 네. 그러고도 똑같은 네. 얘기 계속 하고 맞습니다. 있고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용이 엄청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읽어보시면 네. 그리고 실행에 옮기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돈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실행이. 그리고 참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네네.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 넥센타이어를 네. 얘기했잖아요. 예. 넥센타이어를 만약에 진짜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대로 여기서 한 번 했다가 손실 나고 여기서 또 한 번 했다가 손실 나고 여기서 또 한 번 했다가 손실 나고 세 번을 이렇게 얻어맞으면 네. 심리가 어떻겠어요? 사고 넥센타이어 싶지 쳐다도 안 않죠. 보죠. 사고 네. 싶지 않죠. 네. 그래서 제시했던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1억을 다 산 게 아니라 몰빵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씩 손실이라고 치더 진짜 칼같이 지켜서 2%씩 3번 손실 났다고 치면 벌써 600만 원 까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본전을 찾기에는 되게 많은 한 8%, 9%의 상승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터틀이 뭘 제시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손실이 나면 매매 사이즈를 줄이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1억을 매매했다 치면 이거를 또 한 5천 한 6천 5천 정도로 줄이고 그걸 또 쭉 줄이고 늘어날 매매 때까지. 사이즈를. 그래서 자신감이 다시 회복될 때 그때 가서 늘리지 매매 실패를 하면 매매 사이즈를 줄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엘더는 쉬라 그러거든요. 네, 그때. 그거 같은 말이에요. 예. 이거 부분들도 쉬거나 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손실이 네. 뭐 2%인데 정확히 모르는데 5%가 손실 나면 한 달간 너 쉬어. 예를 하지 마. 들면 스스로 매매를 제한하는 거야. 그렇죠. 어. 근데 한국 투자자분은 어떻게 하냐? 네. 더 손실 나. 어? 미수. 더 가져와. 하고 뭐 다 땡겨. 이렇게 하죠. 한 방에 만회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하다가 뭐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은 하면 할수록 저는 정말 멘탈 싸움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내가 어떤 주식을 사도 올라도 평정심 유지, 떨어져도 평정심 유지 이 과정이 되게 어려운 거죠.